자, 사흘 뒤면은 천안함 폭침 사건 5주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족들의 눈에선 눈물이 마르질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목소리 때문일 텐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동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지가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정말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데요. 예. 저희가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대학생 200명씩 모두 400명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 200명, 예. 그리고 올해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200명, 각각 200명씩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학번 200명, 15학번 200명. 자, 천안함 폭침이 북한 도발에 의한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당시 폭침 사건이 있었던 2010년도에 입학했던 학생들은 66.5%가 그렇다라고 예. 대답했고 아니다라고 한 사람은 17.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학한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대답이 10%가량 떨어진 57.5%였고요. 아니다라는 대답은 오히려 10% 넘게 29.5%를 나타냈습니다. 예. 자, 근데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니라는 겁니까? 자,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국방의 당사자가 될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에 좀 더 민감했다라고 이 생각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학생들은 올해 내가 이 경제, 취업, 뭐 이런 것들에 더 우선순위를 관심에 두다 보니까 이런 설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 말고도 온갖 의혹이 지금도 퍼지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 세월호 사건, 이거 다 국정원의 공작이다. 예.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국정원의 능력이 그 정도가 되나요? 뭐 그렇게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만 국정원에서 어렵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당시에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있었죠. 한주호 주의. 자, 이 부하 장병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잠수 무릅썼던 이분이 희생됐었는데 이분은 미군 시신을 건지려다 희생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물려서 미군 잠수함이 천안함을 들이받아서 가라앉히게 됐다. 이런 근거 없는 루머가 정말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횡행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류혜 교수께서 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건가요? 갑자기 타블로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예. 타블로는 아무리 내가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졸업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있어야 하죠. 그리고 비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불신을 퍼뜨리나 허위사실 유포는 이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왜 자기가 알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고 허위 사실은 비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천안함의 함장이었죠. 최원일 중령. 처음으로 동아일보에 입을 열었다.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당시 천안함을 이끌었던 최원일 함장, 이 현재 중령으로 현역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어뢰 추진체까지 발견이 됐는데도 믿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매년 이맘때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악플로 천안함 가족과 생존 장병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뢰로 공격한 적들이 웃고 있을 것이다. 예. 정말 안타깝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이 네. 어뢰 추진체, 이게 북한 것이 발견이 됐다. 네. 이러면 사실 북한이 어뢰를 쏜 거다. 네. 이런 논리가 이게 비약인가요? 비약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이른바 그 스모킹 건, 예. 움직일 수 없는 증거죠. 네. 그 2010년에 국제민관 합동조사단이 밝혀서 실제 5월 20일 날 구체적인 그 조사 결과를 다 조목조목 발표했고 여기에는 그 외국의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이 부분을 다 수긍을 했는데 이 팩트에 대한 논쟁보다는 이것이 아마 당시 이러이러한 스토리상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그 희망이 섞인 그 예. 스토리를 엮어서 아마 어떤 경우에도 저것이 북한이 쏜 것이어서는 안 되는 예. 그런 정치적 목적에 붙들려 있는 세력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특히 당시 일부 책임 있는 정치권에서까지도 저런 부분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정부의 공식 조사를 계속 불신하게 하는 예. 하나의 요인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어떤 기획된 작품이었다. 이런 증언들이 탈북자를 통해서도 나오곤 했었는데요. 자,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대 정시지도원 그 그다음에, 이상급은 연대급들 이런 사람들은 술 먹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김정은 대장이 불의에 기습적으로 들이깠다. 천안함 사건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은 김정은이 저지른 그 사건이라는 게 확실하게 그건 드러납니다. 자, 조수진 차장. 저 정도면 북한에서도 저렇게 북한 사람들이 나와는 증언을 하고 있고 김정은의 작품이었다. 이런 식의 증언이 나오고 있고 어뢰 추진책까지 나왔다. 자, 이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안 믿었던 분들도 이 얘기를 보고 이제는 확실히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즘에 그 대한민국에는 음모론이라든지 또는 유언비어가 너무나 횡행해서 좀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도 많은데요. 박성원 논설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바로 지금 제1야당부터가 숱한 음모론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부터 해서 왜 무슨 일만 있으면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까지 폈고요. 또 지금 대표가 된 문재인 대표만 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1년 뒤에 낸 회고록에서 천안함 사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소행이라든지 이 폭침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부터 모레 아마 그 해군 2사령부를 방문할 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확고부동한 어떤 안보관을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각종 음모를 좋아하는 분들은 해가 뜨는 것도 음모고 달이 뜨는 것도 음모입니다. 네, 하여튼 그 객관적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모든 의혹은 사라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특히 이렇게 자처하는 분들이 이런 음모론을 좋아하는데 이 진보라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조수진 차장이 야권에서의 어떤 그 불인정 분위기 그런 것들도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조차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허무맹랑한 음모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바로 조수진 차장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천안함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결로 말씀을 하셨고요. 2012년 대선 패배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바로 확고부동한 안보관을 보여주지 못한 것, 이 국가관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 이것 때문에 졌다라는 자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연평도라든지 백령도를 찾아서 이른바 안보 행보를 했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문재인 대표가 바로 모레 어떤 행보, 어떤 발언을 할지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도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제 천안함에 대한 야당의 최근 입장은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에 최근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 어떤 오해를 사고 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과거와는 다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정당이나 개인이나 어떤 말로서 안보를 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믿는가? 그것은 바로 발입니다. 발. 움직이는. 실제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한다면 북한을 향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요구하고 그리고 대북에서 예를 들어 5.24 조치라든지 어떤 대북 해제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때 분명하게 천안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을 빠짐없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준다면 이 진심으로 야당이 북한의 소행으로 믿고 있구나라고 국민들도 믿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박성원 논설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5.24 조치, 이 5.24 조치를 해제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직은 이르다,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견이 터져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5년 전의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이사 조치는 양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아주 통일을 향해서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견해보다는 오이사는 금과 옥주의 절대 불가결한 어떤 자물쇠는 아닙니다. 예. 다시 말해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감행한 데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응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걸었던 빗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우리가 대북 경협이라든지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데 꼭 필수 불가결하다면 풀 수는 있는 것입니다. 네. 다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북한에 대한 사과 조치도 요구하지도 않고 또 북한에 대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먼저 북한을 향해서 우리 빗장부터 열어 제끼겠다라고 해서 남북관계가 순풍을 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우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정답을 주셨습니다.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움직이고 있는 정치권의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